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거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860원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시점 상승 구도를 다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재차 횡보 라인을 가져올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설려 있죠. 자, 리플코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코인은 안 올라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니까 우리 이들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못 올라가니까 답답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솔라나한테도 시총이 밀렸다. 자, 이 부분이 굉장한 큰 타격점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시총이 밀렸다고 해서 리플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는데 리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들, 종이 지폐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그게 CBDC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게 CBDC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게 리플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한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각국의 나라는 코인 시장으로 이제는 국제 거래까지도 진행하겠다. 국제 무역 거래에서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더를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송금하는 거. 이걸 누가 한다고요? 리플이 하고 있다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IPO가 있죠. 자,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거 하나만으로 유동성 자금은 엄청나게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리플코인의 상승력을 크게 가져올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상승 모멘텀 세 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나오면 상승 구도는 더욱더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안 올라갈까?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데 왜 급하게 안 올라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안 올라가고 있을까? 안 올라간 건 아닙니다. 자, 이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리플코인 지금 3.88%, 3.76% 상승하고 있다. 86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주봉이죠.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에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물론 빠르게 상승을 못 보여주고 있다.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으니 이 부분들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으로 우리는 우상향 패턴이 깨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라나한테 밀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텐데 솔라나 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들 잘 아시죠? 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솔라나 코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봉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이 바닥에 있었어요. 1년 내내 오르락 내리락 그런 부분도 없이 이 바닥 구간에 있다가 이제서야 1000%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1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이거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라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저도 솔라나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FTX 사태로 해당되는 부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재차 반등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 1000%가 올라갔어요. 1년 내내. 그러면 어떻습니까? 1년 기다린 만한 보람이 있죠. 말 그대로 리플은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다. 빠르게 못 갔다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 어떻게 우린 투자를 해야 될까? 리플의 상승 모멘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어느 시점까지 목표가를 지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멘텀을 알았으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지금 현재 단가 860원 라인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영상 찍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솔라나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죠. 지금 영상에서도 무료로 말씀을 다 드릴 거지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함께 투자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새벽에 올라갈 겁니다. 새벽에라도 상관없으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제가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 직접 컨트롤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리플코인 하면 이 주봉상으로도 그렇지만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길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여기 라인 어디 라인이에요? 800원부터 850원 라인까지 자꾸 이탈하면서 움직이고 이탈하면서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시점에 누가 매집했습니까? 고래가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래가 매집했던 그 방, 해당되는 그 부분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800원부터 850원 사이에 얼만큼 매집을 했을까? 자, 보세요. 지난주에 2.23억 개의 리플을 매수했습니다. 고래들은 지난주 3.6억 개의 리플을 매수했습니다. 자, 어때요? 리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고래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고래들의 매집 구간이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매집이라는 건 똑같이 사는 거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도 매수죠.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걸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이 매집 구간은 누가 합니까? 고래가 매집하는 거예요. 개인이 매집할 수도 있죠. 물론 있지만 고래들만큼 힘이 파급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래들은 여기에서 매집을 했다.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비트코인을 마찬가지로 고래들 또한 저점에서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고래들은 개인과 똑같습니다.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리플의 전망이 밝은 이유는 뭘까? 이거는 한마디로 고래들은 이렇게 저점 라인이 형성돼 있고 떨어질까 무서워서 개인들은 못 사는데 고래들은 어떻게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을까? 이거는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2024년도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 이유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다가오는 반감기까지 그 기대감은 26조 원의 자금이 쏟아질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다. 자, 첫 번째로 현물 ETF 승인. 이게 뭡니까? 블랙록이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장을 가져왔습니다. ETF라는 건 펀드죠. 이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운영돼야 되는데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그 자금이 26조 원이 유입된대요. 시장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반감기가 있습니다. 반감기란 건 뭡니까? 채굴량이 줄어든다. 당연히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이 시장을 상승장으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가져오고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자, 블랙록은 지난 7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하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출시를 신청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블랙록이 왜 ETF를 신청했는지 명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월가라는 건 뉴욕 스트리트, 해당되는 투자자문 운영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수익을 맹목적으로 쫓아야 돼요. 자, 수익이 나야지 펀드도 운영을 하고 얘네들이 운영하는 자금 또한 부풀릴 수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코인 시장이 올라갈 거 2024년도를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걸 바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구축하면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떨궈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어떻게 매집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 번 뉴스 보여드렸지만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적 코인 거래소 70% 이상이 자전거래로 분석되고 있다. 자, 해당되는 바이낸스 또한 이거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이낸스도 자전거래를 한다. 이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먼저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자, 공매도와 똑같죠. 자, 매도를 먼저 주문 걸어놓으니까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또 매수를 합니다. 누가? 바로 고래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돌리니까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못 올라가니까 던져지고 떨어지니까 또 매도하고 이러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
스노우볼처럼 커진다. 이 눈덩어리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자전거래라는 거. 자,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니플코인 지난주에 엄청나게 고래들이 매집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올라가던 거를 다시 끄집어 내려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개인들은 또 떨어지니까 무섭고 솔라나가 시총자에도 올라왔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빨리 올라가는데 우리 리플은 안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단타 코인. 그래. 내가 리플을 버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단타 코인 매수해서 빠르게 수익 보면 되겠다. 이렇게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얼마 못 보셨을 거예요. 시장가로 매수하는 걸 따라 들어갔다가 또 다 떨어진 다음에 매도하셨던 경험들 많으시죠? 제가 이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더니 니플은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게 힘들었다. 그래서 단타로 들어갔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니플로 하여금 나는 기회비용을 잊어버렸다. 자, 어떤 기회비용을 잊어버렸습니까? 니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늦게 올라가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단타를 잡아야 되겠다. 그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그의 반대인 경우가 더욱더 많으셨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니플이 많이 올라가서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니플이 많이 떨어져서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니플은 계속적인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제 영상 댓글 중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520원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이야말로 드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솔라나처럼 확실한 수익권, 1000% 수익권을 가져갔다. 니플 또한 못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 그 분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조가 더욱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니플은 1500% 상승할 수가 있다. 급등 전망에 대한 전제는 무엇은 조건이 있냐? 말씀드렸죠. 해당되는 ETF에 대해서 시장에 제도권 자금이 쏟아 들어올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21년도와 24년도를 많이 비교하는데 21년도는 뭡니까?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는 유동성 자금이 금융시장에 투자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24년도는 뭐가 있을까? 제도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도권 자금 누굽니까? 바로 ETF예요. 월가의 자금이 유입되는데 안 올라가야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안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21년도와 24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 1500% 상승할 수 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니플 뭡니까? 니플의 또 하나의 규제 승리가 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VASP에 공식 등재됐다. 이게 12월 21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중앙은행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이 아니라 국민은행 이런 은행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의 CBDC에 관련해서 지금 개발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글로벌로 지금 CBDC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니플은 계속적으로 규제의 승리를 하면서 영국, 유럽 모든 나라가 리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또한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죠. 근데 미국의 SEC, 이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 압박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또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이미 끝냈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얘기했죠. 이제는 CBDC는 우리는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 속도를 절대로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리고 글로벌 모든 나라가 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걸 누구와 함께? 니플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 니플이 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냐? 니플이 어떠한 파트너사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노바티부터 SABB, SCB, SBI 자 이러한 은행권들이 다 어느 은행입니까? 유럽에 있는 은행, 아시아에 있는 은행, 아랍에미레이트 은행, 영국의 은행들 이러한 은행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에요.
니플 왜 이렇게 파트너사들이 엄청나게 쟁쟁할까? 당연하겠죠. 앞으로 가야 될 모멘텀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니플을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하방 압박을 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방 압박을 줄 때 누가 들어갔다고요? 고래들이 매집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고래들이 리플을 엄청나게 샀어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1,000만에서 1억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지난주에 2.23억 개, 지난주에 3.6억 개, 이렇게 이게 많다면 많다, 적으면 적다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나 안 움직이고 있을 때, 횡보하고 있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 누가? 바로 고래라는 거. 이게 바로 고래와 개인의 큰 차이점입니다. 개인은 떨어지면 매도를 하죠. 횡보해도 매도하죠. 올라가도 매도해요. 근데 고래들은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집 라인을 구축합니다. 더군다나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이라고 한다면 그 매집량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솔라나한테 시총에 밀렸다. 이게 끝난 겁니까? 리플 이제 시총 다시 못 올라갈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시총 1위는 누굽니까? 주식에서 삼성전자죠. 시총 2위는 누구예요? 지금 누굽니까? LG 엔솔이에요. 3위는요, SK 하이닉스가 되죠. 자, SK 하이닉스. 자, 부동의 2위를 기록했던 SK 하이닉스가 왜 LG 엔솔한테 밀렸습니까? 밀렸다고 해서 반도체 하면 SK 하이닉스가 아닙니까? 아니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면 여전히 떠오르는 게 SK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보다 먼저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반도체 섹터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니플, 솔라나 똑같은 섹터입니까? 틀린 섹터예요. 같은 성장 섹터지만 니플과의 솔라나는 전혀 성격이 틀린 코인들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시장을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많은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유럽 애널리스트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의 폭락, 우려, 불안, 의심 모두 무시해라. 단기 하락 시나리오는 무효화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12월 22일 날 했을까? 하방 압박 받고 있는 와중에 횡보 라인을 받고 있는 와중에 왜 애널리스트는 하나같이 니플의 모멘텀은 여전히 상승 구간을 가져올 만한 확실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 하락 우려 시나리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변동된 게 없다라는 걸 그대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블랙록 또한 마찬가지고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는 24년도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니플 또한 지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올라가는 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게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올라가는 게 더 빨리 보이는 게 투자자의 마음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투자자의 마음을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내일 당장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상승 모멘텀에 같이 베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많이 올라갔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투자의 비중을 맞춰야 되겠죠.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언제 올라가든 상관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수익권을 1년 내내 기다렸던 솔라나처럼 우리 또한 1500%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처럼 상승 구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카톡방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